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며느리 복이 지독하게 없었던 세종의 세 며느리들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부인까지 모두 며느리 3명을 내친 것으로 유명한데 영흥대군 부인은 세자빈이 아니라 제외하고 세자빈만 2명을 패빈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빈 권씨도 나중에 현덕왕후로 추존되기는 하지만 세자빈 시절에 사망해서 왕비는 되지 못해 결국 문종의 부인 3명이 모두 왕비가 되지 못합니다. 휘빈 김씨. 휘빈 김씨는 세종의 첫 번째 맏며느리이고 왕세자 시절 문종의 첫 정실인데 구 안동 김씨 가문 출신으로 상호군 김호문과 숙경택주 정씨의 딸이자 정총의 외손녀입니다. 오빠 김중엄은 세종의 조카 사위였고 고모가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이며 이모부가 이숙번으로 이런 배경으로 세종 9년인 1427년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왔고 휘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이숙번은 태종 이방원의 측근으로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을 참살하고 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박포의 난, 조사의 반란에 공을 세웠지만 공을 믿고 거만하고 사치술에 굴어 1417년 유배되었습니다. 김중엄은 태종의 처녀인 경정공주의 사위이며 경정공주의 남편, 즉 김중엄의 장인이 조대림 사건으로 유명한 조대림입니다. 조대림 사건은 반정공신 조준의 아들이며 경정공주와 결혼해 태종의 사위가 된 조대림을 목인회가 무고를 한 사건으로 당시 취조에 참가했던 맹사성이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별도의 호를 내려주는 것은 이 당시까지 고려의 관습이 남아있던 영향으로 휘빈이 폐출된 이후 순빈 봉씨가 세자빈으로 있을 때 폐지되었습니다. 1427년부터 1429년까지 세자빈으로 있었는데 세자 문종은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사의 박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상한 짓을 하다 쫓겨난 폐세자빈이라 미화할 여지가 없는데도 정사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면 진짜 추녀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문종이 그녀를 총애하지 않았다는 것과 순빈 봉씨를 간택할 때 세종이 노골적으로 외모를 봤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듯합니다. 물론 그렇게 외모를 보고 뽑은 순빈도 문종과 금슬이 좋지 않았던 걸 보면 휘빈이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외모 때문이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1429년명 선덕 4년,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패빈에 대해 하교하다. 근정전에 거둥하여 하교하기를, 대개 듣건 때 대필이 서로 만나는 것은 생민의 시초로서 운수와 복조에 길고 짧음과 국가의 흥성함과 쇠잔함이 이에 달렸다고 한다. 옛날 주 나라에 무랑이 세자로 있을 때 착한 여인 사실을 얻어 배필을 삼으니 저구가 서로 화답해 우는 것처럼 화순하고 얌전한 덕행이 가지가 굽어 들이우듯 아랫사람들에게 미치는 어짐을 미루어 인지의 응보를 가져왔으며 자손을 위한 좋은 계층을 남겼다고 한다. 아, 아름답구나. 후세로 내려오면서 순우한 풍습은 점점 엷어지고 여자가 지켜야 할 훈계는 전하지 아니하게 되니 후비와 비너 중에는 간혹 남의 아내로서 마땅한 덕행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편의 달콤한 사사로운 총애만을 다투어 바라는 이가 있게 되었다. 심한 자는 아행을 부리는 방법을 쓰며 압승의 술법으로서 독점하려고 하다가 배출되는 일을 재촉하게 된다. 여러 사적을 상고하여 보면 비록 친방 안의 말이라는 것은 대개가 애매한 것이 많으나 만약 정상과 증적이 드러나서 덮어 숨길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다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또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정은 가법이 매우 엄정하여 매양내조의 공을 얻었다. 내가 전년에 세자를 책봉하고 김씨를 누대명가의 딸이라고 하여 간택하여서 세자빈을 삼았더니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시키는 방법으로서 압승수를 쓴 단서가 발각되었다. 과인이 듣고 매우 놀라 즉시 궁인을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더니 김씨가 대답하기를 신야 오초가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함으로 곧 보초를 불러들여 친히 그 사유를 물으니 보초가 말하기를 거년 겨울에 주빈께서 부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술법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주빈께서 강요함으로 비가 드디어 가르쳐 말하기를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멀어져서 배척을 받는다 하오니 효동 덕금 두 시녀의 신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했는데 후동 덕금 두 여인은 김씨가 시기하는 자이다. 김씨는 즉시 그 두 여인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베내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여 그 술법을 써보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틈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호초가 또 말하기를 그 뒤에 주빈께서 다시 묻기를 그 밖에 또 무슨 술법이 있느냐고 하에 뒤가 또 가르쳐 말하기를 두 변명사가 교접할 때 의인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가르친 두 가지 술법의 전자는 박신의 버린 첩 중가이에게서 전해 들었고 부자는 정요문의 기생첩 하복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세자궁에 순덕이라는 시녀가 있는데 본래 김씨의 집종이었다. 일찍이 김씨의 양랑 속에 베어넣은 가죽신의 껍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괴이하게 여겨 호초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우리님께 이런 짓을 하라고 가르친 자는 누구냐 하고 즉시 그것을 꺼내어 감춰버렸다 한다. 과인은 이 말을 다 듣고 즉시 순덕을 불러다가 거듭 물으니 다시 다른 말이 없었으며 또 말하기를 귀가 일찍이 주빈의 어머니 집에 가서 가죽신의 껍데기를 내보이고 이어 그 까닭을 말하였습니다. 그 가죽이 아직도 귀에게 있습니다 하고 꺼내어 바치는 것이었다. 이에 과인은 중군과 같이 김씨를 불러다가 친히 정상과 사유를 물으니 일일이 자복하였고 회원의 신의 가죽이 갖추어 있고 증언이 명백하여 전세에 애매하고 의사한 일에 견줄 것이 아니었다. 슬프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교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서특함이 이미 이와 같기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어찌 그가 투기하는 마음이 없고 삼가고 화합하는 덕을 드러내며 달기 3차례 울어 새벽이 되었다고 알리어 내조를 이룩하고 종사의 상서를 불러들일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덕한 자가 받드는 제사는 조종의 신령이 흠양하지 않을 것이며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내 어찌 그대로 두어둘 수 있겠는가. 이미 선덕 4년 7월 20일에 종묘에 고하고 김씨를 폐빈하여 서인을 삼았으며 책임을 회수하고 사삿집으로 쫓아 돌려보내어서 마침내 박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비위를 맞추어 아첨하여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시녀 호초는 유사에 넘겨서 법과 형벌을 바르게 밝히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이것은 상례에 벗어난 일로서 실로 국민들의 귀와 눈에 놀라움을 줄 것과 더욱 모든 관료들도 아직 그 일의 심화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에 교서를 내려 알리노라 하였다. 이상한 술법을 행했다는 흔적이 나오자 소원 왕후가 세자빈의 시녀 호초를 국문해 세자빈이 술법을 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원 왕후가 이를 세자빈에게 추궁하자 김씨는 이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중전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경노하여 시녀 호초를 참수하고 희빈 김씨를 폐서인하여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호초의 아버지인 원주목사 입안을 파직하는 선에서 끝냈으며 호초의 오빠인 호조좌랑 이종희는 관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성종 때 패디 윤씨를 폐하려 하자 임사홍이 반대하였는데 이때 근거 중 하나가 세종대왕께서도 휘빈을 쫓아내고 나중에 후회하셨습니다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종은 성급히 휘빈을 쫓아낸 걸 후회했는데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궁녀와 동침하는 사건을 일으켰기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빈 봉씨 순빈 봉씨는 1429년부터 1436년까지 세자빈으로 있었던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이자 세종의 두 번째 만년을이로 세종이 밝힌 폐위 이유 중 궁녀와 동침했다는 내용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한 위 내용에 묻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비노를 내려주던 관습에 따라 비노를 받은 마지막 세자빈입니다. 왕의 한에서 일부 다처제였던 고려 왕실의 관습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그 이후에 세자빈들도 남편인 세자가 즉위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비노를 받았습니다.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호를 내리던 관습은 봉씨가 세자빈이던 시기인 1432년에 폐지되어 사실 봉씨의 공식 작호는 1432년까지만 순빈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왕세자빈이었습니다. 문종의 부인들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정실 부인인 봉씨가 세자빈으로 있던 기간은 7년으로
희빈 김씨의 2년, 현덕왕후 권씨의 5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다만 현덕왕후는 세자빈으로 책봉되기 5년 전에 이미 세자의 후궁으로 입궁한 후 딸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친정은 하은봉씨로 아버지는 2조 참판을 지낸 봉여이고 할아버지는 봉유래인데 봉유래의 어머니 행주 기씨는 기원의 딸이며 기왕후와 고려말 대표 권문 세족이었던 기철의 조카입니다. 봉여의 조카, 즉 순빈 봉씨에게는 사촌이 되는 봉여애는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됩니다. 이전 세자빈이던 휘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상한 술법을 쓴 것이 발각되어 퇴출된 후 세종 11년 10월 15일에 두 번째 세자빈으로 뽑혀 들어와 순빈으로 봉해졌습니다. 세자빈 선택 방식은 후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용모를 보고 뽑았다는데 순빈 봉씨에 대해서는 문역들 조선 궁중비사 동성애를 즐기다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 세자빈 봉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사의 휘빈이 박색이었기 때문에 세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 순빈을 뽑을 때는 외모를 보고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반대로 외모만 보고 뽑아 휘빈이 박색으로 알려진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록에도 기술되어 있듯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만족하여 간택을 한 것으로 조선 왕실의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셈입니다. 그러나 순빈도 문종과 금슬이 좋지 않았는데 문종은 세종에게 순빈을 총애하면 투기하고 사나워져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세에는 소쌍과 동성애 부분이 워낙 강렬해 이 때문에 폐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조선에서 미덕으로 여기는 얌전하고 자애로운 세자빈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수차례 한 탓이었습니다. 세종은 순빈을 패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친 후 세자의 딸을 낳은 권승위를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야사에서 친정으로 돌아간 순빈을 아버지 봉여가 자결하게 하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봉여는 딸이 폐위되기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슷하게 궁녀 소쌍과 단지도 사형당했다는 야사가 떠돌지만 정식 처벌은 궁녀복을 벗는 정도로 끝나고 실록에는 순빈 봉씨 이야기만 실려 있어 두 궁녀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덕빈 권씨. 현덕빈 권씨는 본관은 안동권씨이며 태종의 제2기인 1418년 3월 12일 홍주 합덕현에서 화산부원군 권전과 해령부부인 최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세자의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가 폐위되고 순빈 봉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는데 세자와 순빈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염려한 세종대왕은 허조의 조언을 듣고 세자에게 권씨, 정씨, 홍씨 3명을 세자의 후궁인 승희로 들여주었는데 승희 권씨는 두 딸을 낳았지만 첫째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못 되어 요절했습니다. 둘째 딸이 경희공주인데 순빈 봉씨마저 폐위되어 세자빈 자리가 공석이 되자 새로 간택하지 않고 세 후궁 중 한 명을 세자빈으로 승급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때 양원권 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는데 세자는 승희 홍씨를 세자빈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세종은 이미 딸을 낳았으며 홍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계도 높은 권 씨가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가례를 치르지 않고 세자빈으로 봉한다는 교지만 받았는데 두 세자빈을 폐하고 세 번째 세자빈을 들인 것이라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입니다. 세자 문종의 아버지 세종의 기대대로 권씨는 세종 23년인 1441년 7월 23일에 경복궁 자선당에서 원손을 낳았는데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씨는 단종을 낳은 다음 날에 산욕연로 향년 23세에 사망했고 권씨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의 후궁인 혜빈양씨가 직접 자신의 젖을 물려가며 단종을 길렀고 경희공주도 돌보았습니다. 권씨 사후에 문종은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들이지 않아 유일하게 왕으로 제2 시절 왕비가 없던 왕이 되었으며 즉위 후 행사에서 왕비 역할이 필요할 때에는 후궁 숙빈 홍씨가 대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덕왕후로 추존되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왕비실록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죽은 현덕왕후 권씨, 문종 이향의 부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은 며느리 복이 지독하게 없었던 세정의 세 며느리들 이야기였습니다.